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이 코로나19 사태죠. 2020년 뭐 2월달 이후환이죠. 이후환이 이 코로나 쇼크 당시인데, 자 보시게 되면 뭐 현재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뭐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큰 파동이죠. 큰 파동상은 현재 거의 나스닥과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했죠. 자, 앞전에도 보시게 되면 이때 코로나 쇼크 당시, 물론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앞전의 하락폭이 작아 보이지만, 이 앞전에도 보시게 되면 보기 잘했죠.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 코로나 쇼크가 터지니까, 비트코인 대략적으로 10,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대략적으로 한 63% 정도가 63% 정도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었죠. 이때 또한 나스닥도 같이 폭락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증시와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 및 비트코인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때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서 나스닥과 같이 폭락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죠.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다들 비트코인이 고점을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이상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면서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 자금을 걷어들여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스닥도 급락을 했지만 비트코인도 같이 다시 한번 급락을 했죠. 이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77% 정도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어요. 물론 나스닥도 폭락을 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는 이 나스닥이 상당히 버블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이 현재 상당히 버블이라고 보고 있고, 이 나스닥이 다시 한번 폭락을 해준다면 비트코인 또한 쇼크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 하락의 하단 추세선, 하단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지선, 이 일봉상 이 노란색 지지선을 밟아주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66% 정도 하락을 해줘야지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나스닥을 따라서 하락을 한다는 조건이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현재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쇼크를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쇼크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긴 한데, 자,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미국 쪽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서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버블닷컴 대비 거의 신고가를 유지를 했죠. 신고가 유지를 지금 거의 신고가에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적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현재 물론 나스닥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 3대 지수가 있죠. S&P 다우지수. 물론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버블이 아니라면 S&P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 폭락 저점 대비 지금 따라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진폭 계산상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몇 배 정도 올라왔죠? 나스닥은 저점 대비 지금 보시게 되면 진폭을 가격 범위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한 20배 정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비 대략적으로 2185% 정도를 상승을 했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서브프라임 저점 대비 한 20배 정도, 21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어디 붙었냐? S&P나 다우지나 S&P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0배, 12배 정도 이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S&P나 다우지수의 상승폭은 거의 비슷해요. 한 12배에서 13배 정도. 12배에서 13배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지금 미 증시 내에서도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빠른 속도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앞전에 보시게 되면 추세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앞전에 이런 식으로 자, 추세선을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쇼크를 받게 되면 이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삼각수렴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양봉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저런 강했던 저항 라인을 통상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저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다이렉트로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지 못한 모습이에요. 조정이 들어오지 못한 모습이고 일단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저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대략적으로 한 15,000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대략적으로 자 4만 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4만 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현재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일본 쪽에서 말이 많죠.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 인하 거의 뭐 제로 금리다 마이너스 금리다 해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일본 엔화 자금이 전 세계 증시에 막대하게 투자가 됐죠. 막대하게 투자가 됐고 그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갱신을 했는데 이제 일본 쪽에서 지금 현재 일본 엔화에 대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에 뿌려졌던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전 세계 증시에 뿌려졌던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현재로서 뭐가 더 문제냐면 미국 쪽에서 현재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죠.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에서 그대로 버티고만 있어도 현재 일본 엔화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미국 쪽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는 디커플링 금리 정책을 펼치게 되면 거의 엔화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물론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을 보유했던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순간적인 쇼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 3대 지수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버블 상태권에 있고 또한 대기 중인 지금 일본 쪽에서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본 쪽에서 추가적인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쪽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빠져나가면서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쇼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비트코인 단기적인 쇼크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좋게 봐요.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나스닥이 쇼크를 받고 밀리게 되면 앞전에 코로나 쇼크 그리고 금리 인상 쇼크처럼 이번에 또한 커플링으로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얘기 100% 맞지는 않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실 것만 참고해서 들으시고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